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엄마, 나 지금 바빠. 별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톡으로 보내. 시간 날 때 볼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통화를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니? 많이 바쁘니? 엄마 끊을게.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끊긴 전화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버르장머리하고는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사실 섭섭함과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요즘 복잡했습니다. 열심히 키웠고 부족함 없이 다 해주려 했는데 왜 자식들은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감사함을 모르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키운 소중한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무심하게 대할 때 그 속상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과 관심을 주었기에 당연히 자녀도 부모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 과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71세 장경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 막내가 또 딸입니다.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며 살고 있는데 정작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제 큰 고민입니다. 저는 살면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 낸 적도 거의 없고 아이들 아빠도 참 다정한 성격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심하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부모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나셨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저는 너무 무서워서 턱이 덜덜 떨릴 정도였지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앉으셔서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큰 소리 내며 키우지 않기로 결심했었어요. 저처럼 무서운 기억을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자식들은 오히려 저를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마치 제가 그들의 하인인 것처럼 대합니다. 정말 속상하고 답답해요. 평생 행복하고 다정한 가정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자녀들은 오히려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를 보면 답답했어요. 첫째 딸이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항상 죄송한데 막상 엄마와 대화를 하면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말을 곱게 하고 싶어도 퉁명스럽게 화내듯이 나와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죠. 하지만 저도 왜 엄마하고만 있으면 자꾸 화가 나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첫째 딸의 이 말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은 다정한 어머니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자녀들의 입장도 복잡했습니다. 막내딸도 큰언니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언니 마음을 이해해요. 엄마랑 대화하려고 하면 늘 답답하고 어색해요. 엄마가 다정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엄마랑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는 그게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막내딸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바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시절에 결혼하셔서 3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늘 바쁘게 일하셨죠. 두 분이 같이 가게를 하셨으니 집에는 저희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끼리 모든 걸 해결해야 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드물었으니까요. 막내딸의 말에서 느껴지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잘해주려고 애쓰셨던 건 알아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신 적은 없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과는 전혀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해요. 큰딸도 막내딸의 이야기에 동의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는 요즘 자식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너무 어색해요. 엄마는 항상 내가 너희들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냈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세요? 아마 엄마는 조부모님이 무서우셨던 기억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엄마는 저희한테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가까워지지는 않았어요. 첫째 딸은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다정하셨지만 애정을 표현하거나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는 호텔에 머무는 손님 같았어요.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은 없었거든요. 화내지 않고 친절한 부모님이지만 늘 멀리 계셨고 우리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모였던 것 같아요. 이렇듯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정서적으로 부모와 거리가 멀어지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한 부모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은 정작 그 다정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부모님과 전혀 친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가까워지려고 하시면 오히려 불편하고 경계하게 돼요. 그 감정들이 자꾸 짜증으로 나오곤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다가오시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고 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럴까? 정말 부모님 은혜도 모르는 나쁜 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생 부모님과 친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같이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여전히 남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친해질 수는 없는 걸까요?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딴에는 많이 노력했거든.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려고 남편이랑 가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이나 짜증을 애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참았지. 그런데 애들은 왜 더 잘해주지 못했냐고 부모를 탓하니까 솔직히 너무 섭섭해. 내가 놀려고 그랬나? 먹고 살려고 그랬잖아. 그래도 나쁜 부모는 아니었잖아. 그땐 그게 나의 최선이었는데 나도 노력했는데 왜 내 속마음을 애들이 이렇게도 몰라줄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이십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면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줄 알았어. 그렇게 좋은 친구처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못 해준 것만 기억해.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많겠지. 그런데 그 엄마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그걸 못 해줬냐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뿐이지. 그래도 내가 아무리 말해봐도 애들이 들어주질 않으니. 어머니는 슬프게도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애들은 전혀 아니야. 과거엔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걸 몰랐고 지금은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서먹하고 어색하게 남처럼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어머니는 지난 세월이 너무 아쉽고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나도 힘들었거든. 차라리 그때 애들한테 화내고 내 속풀이라도 하면서 살았으면 덜 억울했을까? 그렇게 힘든 걸 참으면서 애들한테 화 안 내려고 했던 걸 아무도 몰라주니까 정말 왜 그랬나 싶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서운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 장경자 씨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여행지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젠 그만 좀 하세요. 첫째 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맨날 일만 하고 우리한테 신경 한번 제대로 써준 적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자꾸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힘들었던 건 엄마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무서운 부모가 아니면 다 좋은 부모인가요? 그냥 평소처럼 거리 두고 살아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막내딸도 화난 듯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리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를 방치하더니 이제 와서 친구라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엄마 또래 친구를 사귀세요. 왜 갑자기 우리한테 기대를 거세요? 장경자 씨는 깜짝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장경자 씨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나는 그냥 너희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다들 화를 내는 거니? 첫째 딸은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신경 쓴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정작 우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랐어요. 늘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해야 했고 엄마는 언제나 일만 했잖아요. 이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시냐고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막내딸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자꾸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불편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되잖아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한테 기대를 하시는 건데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평소 조용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우리도 부모로서 많이 부족했어. 너희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자식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장경자 씨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내 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불안했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너희들이 그때 힘들어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 첫째 딸은 여전히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너희가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엄마도 그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때는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무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말은 자식들의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자식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신 걸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친해질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었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요. 우리가 부모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도 그간 쌓인 거리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장경자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너희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참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니 엄마는 전혀 몰랐어. 그저 너희가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위안을 삼았는데 정작 너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남편이 아내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다. 너희가 엄마 아빠가 불편하다면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마. 앞으로는 귀찮게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둬라.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우리가 더 나쁜 부모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했었다. 우리도 부족한 부모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면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 큰딸은 잠시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이 노력하신 걸 모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릴 때 우리는 늘 부모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우리는 늘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일만 하셨고 우리는 방치된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집에서 힘든 일이 있든지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게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부모님과는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막내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느꼈어요.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가오시면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해져요. 우리와 대화할 때도 뭔가 벽이 느껴지니까. 솔직히 그게 더 힘들어요. 장경자 씨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애써왔던 자신의 노력이 자식들에게 오해로 전해졌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일하면서도 항상 너희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버텼어. 정말 힘들 때도 많았지만 너희들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단다. 그런데 그게 너희한테는 무관심으로 보였다니. 엄마 마음이 정말 아프다. 엄마도 너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남편도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했어.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불안했거든. 네 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미처 몰랐다는 게 정말 미안하다. 큰딸은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드셨다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막내딸도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도 부모님이 고생하셨다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부모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그게 부모님의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에서 참 많은 걸 배웠구나.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좋은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 우리도 부모님한테서 배운 게 화내지 않는 것뿐이었고, 그게 다인 줄 알았지. 그런데 너희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더라. 이제 우리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장경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이제 보니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첫째가 얼마 전에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친구 엄마랑 같이 대화하고 웃는 게 부럽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우리도 너무 일만 생각했구나. 너희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게 참 후회스러워. 큰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도 힘드셨고, 우리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장경자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더 노력할게.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스스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 그동안 너희들이 엄마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시절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해. 너희가 몰라줘도 괜찮아.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좋겠구나. 그동안 우리도 고생 많이 했어. 그걸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는 없겠지.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그걸로도 충분해. 막내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도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지내세요. 우리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앞으로는 더 나은 시간을 만들어가요. 장경자 씨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거리감과 소통의 부재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녀는 이번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큰 기대를 걸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자신과 남편이 바빠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실했기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이 자녀들과의 거리를 넓히고 소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딸도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신경 쓰지 못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때 자신들도 많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지만 결국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기억이 서운하게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혼자 해결해야 했을 때 외로움과 서러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경자 씨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당시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그 선택이 자녀들에게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지금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었을 거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 시절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야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 늦은 깨달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 시절 자신도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고,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슴 깊이 남아 있었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부모님께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벽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장경자 씨는 딸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너무 참기만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깨달음이 아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배우게 되었다고.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과거로 돌아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장경자 씨도 자녀들의 말에 동의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더 많이 표현하고 자주 대화하며 지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과거의 실수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대화가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으며 장경자 씨는 조용히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참으며 버티고 계셨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님께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조금씩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아버지께서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셨던 순간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날을 부끄러워하시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때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셨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부모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평생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친밀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조금씩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배우게 된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비로소 진심이 전해진 부모님.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잘해주기만 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고생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떤 희생을 감내하며 자녀를 키웠는지 모르면 자녀들은 감사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를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 헌신했어도 자녀들이 그 감사함을 모르고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저 참고 넘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로서의 고생과 희생이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모른다면 그로 인해 좌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된 존재이기에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고생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보듬어줘야 합니다. 참 고생 많았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빈 마음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불만과 불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정을 남겼나요? 혹시 자녀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자주 받으시나요? 자녀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배우는 과정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